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테슬라 주가 변동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지표와 장기 전략이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분석해보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랠리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 꼭 챙겨가세요. 먼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의 대응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미국차 업체들은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내었는데요. 테슬라 중국 법인 부사장은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국가보다 품질, 총 비용, 기술 성숙도, 장기 공급 안정성 같은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중국 내에서 400개가 넘는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는 테슬라가 외부 환경 압박에 즉각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최종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하이 기지가 단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수출의 허브이기 때문에 공급망 변화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배경도 존재하고요. 이 지점은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조용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의 소비자 반응을 보면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용으로 내놓은 모델 YL은 기대와 다르게 시장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죠. 차체 길이를 늘려 3열을 만든 모델이었지만 실제 공당 활용성은 제한적이었고 3열 시야가 가려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 실내 편의성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중국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공간, 기능,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리오토, 니오, 샤오미 같은 브랜드들이 실내 경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모델 YL은 이전 테슬라 브랜드 파워에 기대던 방식으로는 충분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흔들리는 시점에 테슬라가 기대에 걸고 있는 부분은 로보택시입니다.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 차량 수를 다음 달 거의 2배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더 조용합니다. 애초 연말까지 500대를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시작 단계에도 도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30대 안팎에서 60대 수준으로 늘리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운영 방식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감독형이며 앞좌석에 직원이 탑승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죠. 오스틴 사용자는 40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 수요가 아니라 차량 부족이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경쟁사 웨이모는 오스틴에서만 200대 이상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 중이고 이 차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려면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현태와 별개로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크게 움직였습니다. AI5, AI6 칩, 도조 플랫폼, 그리고 로보택시 확장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900 이상 늘어난 날도 있었죠.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미래의 가치를 점점 자율주행, AI 로드맵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 기관은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전기차 본업에서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판매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단연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진과 이익도 압박을 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미래 실행력이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을 상당 부분 선 반영한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죠. 앞으로 몇 분기 안에 실제 실행이 뒤따르느냐. AI는 강력한 기대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좁혀져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공급망 압력에서 시작해 제품 경쟁력, 로보택시 확장력, 그리고 AI 기대감까지 서로 다른 신호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표들은 조심스럽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겹쳐진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